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의 영웅, 사기꾼인가 모험가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이자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마르코 폴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어떻게 17세의 나이에 미지의 동방으로 떠나 동방견문록이라는 위대한 책을 남겼을까요? 그의 극적인 삶의 전환점과 흥미로운 에피소드,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논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1254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니콜로와 삼촌 마페오는 이미 동방을 여행하며 쿠빌라이 칸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 마르코 폴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삼촌의 모험담을 들으며 동방에 대한 꿈을 키웠다. 그는 17세가 되던 해 아버지와 삼촌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길고 위험한 여정에 오르게 된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몽골 제국의 수도 칸발리크현 베이징에 도착한 것이다. 그는 4년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쿠빌라이 칸의 궁정에 도착했다. 쿠빌라이 칸은 베네치아에서 온 젊은 탐험가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를 자신의 최측근으로 삼았다. 마르코 폴로는 이후 17년간 칸의 신임을 받으며 제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했다. 그는 몽골 제국에서 서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명들을 목격했다. 종이 화폐는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다. 그는 금이나 은이 아닌 종이로 거래를 하는 몽골 제국의 시스템에 감탄했다. 또한 그는 몽골의 거대한 역참제 포스털 시스템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통신 시스템이라고 기록했다. 이처럼 그는 몽골 제국의 발전된 문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24년이라는 긴 여행 끝에 베네치아로 돌아왔지만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 베네치아와 제노바 공화국 간의 해전에서 포로로 잡히게 된다. 감옥에 갇힌 그는 감옥 동료인 소설가 루스티첼로에게 자신의 모험담을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가 바로 유명한 동방견문록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그의 동방견문록은 진실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유럽인들은 그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며 그를 사기꾼이라고 조롱했다.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그의 책에 만리장성이나 차, 전족 같은 동양의 상징적인 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몽골이나 중국의 역사 기록 어디에도 마르코 폴로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그의 책에는 마르코 폴로가 직접 본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그가 동양을 실제로 여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허구로 꾸며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게 했다. 그는 평생 동방견문록의 진실성에 대해 시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견문록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탐험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역시 그의 책을 읽고 아시아로 향하는 바닷길을 찾게 되었다.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는 서양인들의 시야를 넓혔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책이 논란에 휩싸였지만 진실을 말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마르코 폴로는 죽기 직전 자신의 친구들에게 나는 내가 본 것의 절반도 말하지 못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 마지막 말은 그의 동방견문록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이자 그의 모험이 끝없이 위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유언이 되었다. 마르코 폴로는 한 사람의 탐험과 기록이 어떻게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는 사기꾼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한 영웅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